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랄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존재 자체만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해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왜 늘 지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아마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성적과 등수로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죠. 좋은 점수가 곧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거의 동일시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이 압박은 직장이라는 무대로 고스란히 옮겨와서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직함과 성과는 나를 증명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우리는 커리어라는 이름 아래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죠. 학교, 직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예외가 아니게 됐어요. 소셜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나의 행복, 나의 관계, 심지어는 나의 취향까지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평가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좀 현실적인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평가 자체를 그냥 점도 거부하고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평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원을 나누고 시스템은 측정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기회라는 건 결국 선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처럼 평가는 우리 사회 구조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럼 평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진짜 문제는 평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평가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원래 평가는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평가를 한 사람의 존재 가치 전체를 재는 궁극적인 잣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핵심은 평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범위와 규모의 문제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을 위해서 잠시 쓰는 도구가 어느새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명주의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성과나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믿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증명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휩쓸려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한 탈출을 꿈꾸는 대신 지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요. 대신에 평가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평가 시스템에서 아예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이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일종의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평가는 필요할 때 사용하되 평가 결과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과는 그저 인정할 뿐 그걸 내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뭐랄까, 성공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이 증명주의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모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은 번아웃을 막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해줄 겁니다. 첫째, 나의 점수가 곧 나는 아니다. 성과는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멈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실패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교의 범위를 줄이는 것. 세상 모두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처럼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기준점하고만 비교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의 범위가 곧 불안의 범위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비교의 범위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비교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는 순간 우리의 불안 역시 우주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논리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감각,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감정 같은 것들이죠. 외부의 인정이나 증명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충분했던 바로 그 감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가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이 나의 존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저 살아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줄 겁니다.